용하는 성률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로비스트 슬론의 대사로 시작합니다. 로비의 핵심은 통찰력이에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하죠. 승자는 상대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회심의 한 방을 상대보다 먼저 날려야 해요. 상대를 놀라게 만들 때 상대에게 놀랐음 안 돼요. 이 대사는 영화의 끝부분 청문회에서도 다시 언급되며 반전의 복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슬론이 근무하는 로비 회사로 거물급 정치인 빌 샌포더 의원이 찾아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인 히턴 해리스 법안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샌포드는 슬론에게 여성의 지지율이 낮아 내러티브를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총 때문에 자식을 잃은 엄마들에서 총으로 자식을 지키는 엄마들로, 총에 위협당하는 매맞는 아내 말고 폭력 남편에게 총으로 맞서는 아내로, 총이 강인한 여성의 도구가 되는 거야. 슬로우는 비웃듯 웃으며 말합니다. 여자들을 총기 로비에 끌어들이기 위해 핑크빛 포장지를 씌우라니 너무 상스럽네요. 나이 든 남자들이나 할 법한 생각이죠. 슬로우는 총기 규제를 지지해온 자신의 신념과도 바란다며 샌포드 의원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사장은 슬로우를 따로 불러 요구합니다.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야. 내가 총기 로비권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알아? 자네가 이번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면 우리 회사에 자네 자리는 없네. 여자들을 총기옹으로 돌려놓아. 행사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 슬로운 뒤로 한 남자가 뒤따르며 묻습니다. 총기 로비 측 요청을 거절했다던데요? 당신은 지지하는 법안만 로비한다죠? 대단하네요. 거물 고객의 제안을 자신의 신념 때문에 거절하다니. 요점만 말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코멘트요. 신념 있는 로비스트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됐나요? 멋진 말이네요. 총기 로비 상대편을 알아요? 질 거란 건 알죠. 왜냐하면 총기 규제 쪽 총 예산이 총기 옹호 쪽 구도 닦는 금액도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총기 규제 쪽 로비스트 대표 슈미터죠. 당신이 히턴 해리스 법안 지지자이고 회사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 압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법안을 위해 싸우다 일이 끝나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어디로든 가도 좋아요. 우리는 당신을 리더로 원해요. 스미트는 자신의 코멘트라며 쪽지를 슬로운에게 건넵니다. 신념 있는 로비스트는 자신의 승리만 믿지 않는다. 슬로운은 총기 규제 캠페인을 위해 이직을 선택하고 팀원들도 따라 이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슬로운의 오른팔이었던 제이는 이직을 거부합니다. 선배는 경력이 있어 망가져도 살아남겠지만 전 아니에요. 총기 옹호 쪽 회의에 빌 샌포드 의원이 참여해 발언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거야. 전에도 이 법안을 이겼고 이번에도 이길 거야. 결과는 뼈는. 제이는 리저 슬로우는 뻔하지 않을 거라며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리저는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지만 전부 다 공유하진 않아요. 항상 뭔가 다른 일을 꾸며요. 그게 터져야 알게 되죠. 슬로운도 새로운 회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히터 해리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였어. 어떻게 하면 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번에 최대한 열심히 싸우고 든든한 지지층을 마련해둬야 내년 법안 발의 때나 가능성이 열리겠죠. 내가 여기 온 건 긴 게임을 천천히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론과 경력은 SME 9년이에요. 좋아 SME. 왜 우리가 진다는 거지? 우리 캠페인 예산 때문이죠. 정치인이 돈에 흔들린다.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버티는 거야.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는데 극복하다면 더욱더 대중의 의견에 목마달아야 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미국인이 히튼 해리스를 지지해요. 바로 그래서 너희들이 지는 거야. 여론은 과대평가됐어. 총기 법안의 예상 지지율은 82%였는데 투표 결과는 36%였지. 우리 상대는 다수의 열광적인 지지층을 확보해 왔어. 총기 관련 건에만 투표할 정도로. 거기에 어떻게 맞서죠? 우리의 지지층을 만들어야지. 기꺼이 총기 옹호에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로. 단순히 의원들 방에 들어가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누굴 믿는지 알아내고 누굴 하나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그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야. 팀회의에서 슬로운이 말합니다. 총기 옹호 측 주장은 거짓말이야. 총기 등록이나 몰수로 우리가 사람들한테서 뭔가를 뺏는다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 우린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사는 걸 더 어렵게 만들려는 거야. 이 오류를 짚어내지 못하면 우린 짐 싸야겠지? 엑스레이 찍으려면 6개월을 기다리는데 총 사는 데는 5분이면 된다니까? 대중 앞에서도 그렇게 비아냥될 건가? 착한 말은 기억이 안 남아요. 새겨 나가야지. 의원 행사장, 언론 매체 등에서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치열한 여론전이 전개됩니다. 의원 후원 단체에 찾아가 설득하기도 하면서 히튼 해리스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의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상대방 사무실을 도청하고 상대측 직원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총기 옹호 측 로비스트가 법안 지지 의원을 찾아가 의원 아들의 출마를 거론하며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난 히튼 해리스를 지지하고 공식적으로 선언도 했네. 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하러 왔나? 의원님 아드님이 이번에 출마하죠? 빌 샌포드가 관심이 많아요. 입장을 철회하면 샌포드가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분을 실망시켜도 있지 않겠지만. 슬로우는 최첨단 도청 장치를 가진 비공식 틈을 운영하고 있고 스무트에게 발각됩니다. 내 회사에선 지켜야 할 기준이라는 게 있어. 다른 방법 찾아. 공중파 TV에서 토론 중 논쟁이 극화되면서 슬로우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총에 맞아 학살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라크룸 안에서 숨어있던 여학생한테 물어봐라 며 방송국에 지원차 나와있던 에스미를 가리킵니다. 카메라가 에스미를 비추고 에스미가 당황해서 나가면서 방송은 잠시 중단됩니다. 슬로운이 에스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얘기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을게. 언제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제 경력을 알면서부터군요. 내 임무는 이기는 거고 난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 일로 얻게 될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지. 그게 다예요? 내가 수단이라고요? 너 감정도 인생도 중요하지만 난 내 신념을 지킬 책임도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선택은 분명하지. 솔직해서 좋군요. 좋아, 준비해. 너 발언을 기다리고 있어. 나랑 팔짱 끼고 나가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고 질문은 받지 마. 오늘 밤 저들을 애타게 만들고 떠날 거야. 에스미는 인터뷰를 통해 총기 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후 여성들의 목소리가 총기 규제 쪽으로 기울고 총기 규제 쪽으로 옮겨가는 의원들이 생겨납니다. 총기 옹호 측은 히튼 해리스 법안을 막기 위해 리저 슬로운을 캠페인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여론을 반전시킬 방안을 강구합니다. 리저를 막아야 히튼 해리스도 막아요. 한편 에스미가 밤에 개안에게 총기 위협을 당하게 되고 위험 직전 한 사내가 총으로 개안을 쏘아 유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됩니다. 범인은 총기 규제 운동의 주요 인사에게 총을 겨누었으나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을 지니고 있던 행인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은 빌 샌포드 의원과 총기 옹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리저 슬론이 공항으로 에스미를 찾아옵니다. 집으로 가는 거야? 워싱턴에서 날 보러 온 거예요? 왜?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난 널 배신했고 너가 이런 일을 겪게 했어. 걱정 마요, 리저.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싶나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말은 못 해줘요. 그자가 날 죽이려 했어요. 난 어디까지가 선인지 몰랐어. 난 정말 지켜야 할 선이 어딘지 몰랐어. 너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합류해. 너가 원하는 조건대로 언론 접촉 없이 뒤에서 일하면 되니까. 난 계속 싸울 거예요.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지만 최대한 당신한테서 떨어질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때 선을 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지. 언론에는 맥길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맥길에 대한 TV 인터뷰가 진행되고 빌 샌포드 의원도 직접 맥길을 만나 격려합니다. 맥길로 인해 상황은 호전됐지만 CEO 두퐁은 유리한 상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합니다. 내 생각엔 청문회를 열어서 슬론의 독특한 로비 방식을 문제 삼을까 하는데 이를 시작할 의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언론에 지저분한 얘기도 흘러야겠지만 국회 청문회를 열려면 부적절한 행위를 그럴듯하게 꾸며내야 되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여자는 꼬리 자르기 전문가예요. 종교재판을 시작하지. 얼마나 꼬리를 잘 감추는지 보자고. 언론들은 슬론을 들추기 시작하고 총기 옹호 측은 슬론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인은 슬론 근무 당시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고 서류 하나를 찾아내어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상원윤리위원회 규정을 어겼어요. 증거도 있고요. 두평은 비밀리에 상원의원 스플링을 만납니다. 난 히튼 해리스를 지지하네. 한 손으로는 투표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목을 조를 순 없어. 본인이 무수하라면 그럴 수 있지. 자넨 과거에 로비스트를 비난했잖아. 자넨 언론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슬론을 조사하는 걸로 하면 돼. 그녀의 악행이 돼 말이야. 청문회 비용은 국민을 헐세에서 나와. 내 고객들이 자네 이 일의 적임자로 지목했어. 거절한다면 자네한테 재정적인 공격을 가할 거야. 자네를 진멸시킬 거야. 진멸이라는 단어를 아나? 끝까지 없애버린다는 뜻이지. 역할을 잘해주면 자넨 총기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명분과 큰 호의를 제공받을 거야. 얼마나 큰 호의를 말하는 거지? 상원 의원으로서의 자네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 경력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크나큰 차이에 대한 호의를 말하는 거네. 청문회가 열리고 히튼 해리슨 법안과 상관없는 슬론의 사생활, 도청 감시 시도 등이 거론되고 급기야 상원 의원의 해외 일정에 관여할 수 없게 한 상임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슬론이 어긴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시되며 슬론은 궁지에 몰립니다. 지금까지 로비 활동을 하면서 불법 감시를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유정은 중재입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 상원윤리위원회에 정인의 정언을 넘기기 전에 정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스 슬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슬론은 머뭇거리다 발언해 놨습니다. 물을 마시며 긴장을 풉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옳은 일이기에 행동합니다. 전 히튼 해리스 법안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일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받아들인 건 승리에 대한 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이기고 싶었죠. 때문에 제 행동에 윤리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히튼 해리스 법안을 얘기할 땐 저가 아니라 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저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나라의 이익을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소원은 헛된 것이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나라 체제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정직한 의원에게 보상하지 않고 지 같은 자들에게 보상하죠. 자기 자리만 보존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자들에게. 이 지지들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기생충입니다. 로비의 핵심은 통찰력입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하죠. 승자는 상대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회심의 한 방을 상대보다 먼저 날려야 해요. 상대를 놀라게 만들 때 상대에게 놀라선 안 됩니다. 제가 회사를 떠날 때 제 정보원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총로비 측이 날조된 청문회를 열게 만드는 게 계획이었죠. 전 조지 두평을 감시했고 결국 그가 특정 상원 의원을 만나 매우 비도덕적인 계획을 공모한다는 걸 포착했습니다. 그 상원 의원은 로너드 마이클 스플링입니다. 장래는 크게 술렁이고 슬로원이 말하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여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동항하는 두평과 스펠링은 자리를 뜹니다. 한화하는 직원들과 달리 CEO 스미트는 심각한 표정입니다. 10개월 후 변호사가 연방교도소 매너실에서 슬로원을 접견합니다. 당신은 모든 준비를 하고 스스로를 무기 삼은 후 미 의회를 산산조각 냈어요. 왜 그랬죠? 총기 법안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뭐 축하해요. 이제 범죄자들이 암시장에서 총을 구하게 됐네요. 당신 경력에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경력을 죽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특히 일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이라면요. 슬로원이 출소합니다. 그녀는 어디로 갈까요?